네, 들으신 것처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이틀째인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면담을 갖고 그 결과를 잠시 후 3시에 공동 발표합니다. 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대북 메시지와 사드 배치에 대한 새로운 언급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각 두 분의 안보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 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부통령으로서는 4년 만에 방한이고 또 이 부통령 취임 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지난 8일이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이제 철저히 해결을 하자는 아마 그런 이제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미국은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루머에 의하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걱정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부통령이 직접 와서 한반도 정세를 분석을 하고 네. 어떤 대응 방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살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이제 비록 저희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안 계시지만 황교안 권한대행과 함께 한미 공조를 분명히 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그 동맹을 확실시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중국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 옛날처럼 이렇게 설렁설렁 대북 제재를 한다든가 그래서는 이제는 미국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따라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한의 의미. 우선은 이제 미국의 그 부통령의 한국 방한이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만에 4년 오는 만에. 건데 예. 아마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 한 번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 한국에 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오는 그 상황은 결국 북핵 문제가 지금 한반도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입장을 북한과 중국에 전달하는 또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미국이 지금 한미동맹을 펼치고 있는데 한미동맹의 안정감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우선 방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3월 달에는 이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왔었고요. 예. 또 한 달 만에 지금 이제 미국의 부통령이 오는 겁니다. 이제 펜스 부통령이 오는 건데 이 무게감 자체는 결국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측의 의지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와서 판문점까지 가서 지금 판문점 이미 갔다 왔죠. 그래서 확인을 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방안이고 이 과정에서 이 펜스 부통령의 방안이 한반도의 현재 어떤 우리 국민들이 좀 안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좀 안정감을 갖게 만드는 또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상황을 좀 톤다운 시키는 이쪽으로 역할을 할지 아니면 펜스 부통령이 또 강한 그 대북 발언을 하면서 또 한반도의 상황 자체가 또 더 위기가 또 고조되는 쪽으로 갈지 이 부분은 3시에 발표되는 것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있으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 거라고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이제 도발, 그러니까 예. 6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ICBM 실험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선제 타격이라도 해서 그것을 초기에 제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하여튼 북한 핵 문제는 이제 미국이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미국 대외 정책에 아마 우선순위 1번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예. 사실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가 그렇게 그 우선순위에 그 높지 않았거든요. 우선순위가.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하여튼 마음 먹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작심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할 것 같고 아울러서 역시 이제 김 교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 정치 상황이
뭐 그렇게 안정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과연 우리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이냐, 누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그래서 만약에 동맹이 어떠한 침략을 받는다든가 위해를 당할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서 확장 억제력을 발휘해서 보호를 하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또는 이제 주변국에게 천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펜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에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물론 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입장이 계속되게 이런 좀 강경한 대북의 입장이긴 한데 네네. 과연 오늘 메시지의 수위도 좀 이렇게 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판문점에서 지금 펜스 부통령이 했던 발언을 우리가 주목하면 그것이 아마 공동 성명에 담기는 내용에 많은 부분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내 가졌던 대북 정책이 전략적 인내였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방치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를.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는 방치가 아니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겠다. 중국을 움직여서 개입을 하고 중국이 안 움직이면 미국이 단독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이제 압박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것을 지금 판문점에서도 재천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모든 옵션, 거기에는 아마 이제 미국 쪽에서는 군사적 옵션도 옵션까지. 거기도 이제 그 포함을 시키는 이것은 아마 실제 군사적 옵션이 실행된다라기보다는 그런 옵션이 북한을 압박하는 또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 현재는 활용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옵션이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동맹국들과 함께 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현재 입장을 북한이 침소봉대하거나 예. 또는 북한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만 움직였을 때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강한 세 마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아마 이번 그 지금 총리 공간에서 아마 3시부터 그런 공동 성명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담길 가능성이 높고 아마 사드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현재 어떤 한국, 미국 당국이 진행시키는 이것들을 그대로 끌고 간다 이런 쪽으로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미국과 한국 정부 갖고 있는 입장에 그런 일치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단호하게 북한 문제에 접근한다.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3시인데요. 당초 3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회견이 잠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연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앞서 이야기한 이 내용 이전에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 차기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해석을 놓고 좀 분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회견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을 좀 내놓을지도 궁금한데요. 뭐 그래야 되겠죠. 근데 미국이나 또 우리 외교부, 국방부가 바로바로 그 대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관이 얘기한 거 예. 상관없이 한미가 합의한 대로 사드 배치는 일정대로 간다. 그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제 물리적으로 사드 배치는 그러니까 우리 대선이 5월 9일이지 않습니까? 예. 5월 9일이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네. 그 안에 사드 배치가 완결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m짜리 이제 어떤 그 큰 콘크리트 이 벽을 설치를 해서 그 기반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다 이제 사드를 올리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도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환경 영향 평가 문제도 있는 거고 따라서 물리적으로 수년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걸 뭐 날림 공사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바빠도 따라서 정확한 이제 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5월 9일 이전에 사드 배치 완료는 어렵다. 자연스럽게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아마 표현을 했지. 이것이 이제 사드가 하나의 미중 간의 전략적인 어떤 타협.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 핵 비핵화를 위해서 압력을 가하고 네. 예. 그렇게 해주면 미국은 사드 배치를 조금 연장한다든가
뭐 이렇게 지금 타협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랬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한번 결정을 하면 그건 그대로 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그런 수년 외에 이것이 어떤 타협의 대상이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드 배치 필요성 이외에도 또 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사드 보복 문제 이 부분도 오늘 메시지에 담기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미 간의 이 사드 배치 문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담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역시 이제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안보를 위해서 또는 미국의 그 미군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한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뭐 협상의 대상이다 그런 게 아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이제 전에는 이 사드는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오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간 장소에도 사실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다녀왔는데 네네. 이 방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캠프 보니파스까지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파스는 지금 그 판문점에서 실제 그 공동 경비구역 바로 아래에 있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예. 판문점에 거의 턱 밑까지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 판문점까지 미국 부통령이 갔다는 것은 미국 쪽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겠다. 예. 북한 핵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의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현재까지 입장 여기에 변함이 없다.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압박까지 포함한 모든 압박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 하는 것을 좀 더 강력하게 천명하기 위해서 장소를 그 캠프 보니파스 그러니까 공동 경비구역 바로 아래까지 예. 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까지 미국의 입장은 대화보다는 압박 쪽이 우선 좀 강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은 지금 군사적인 압박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동해상으로 들어오고 있고 예. 또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 또는 압박을 가하라 이런 쪽으로 미국이 두 가지 트랙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군사적인 행동 간접적이지만 군사적인 쪽으로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고 네. 중국 쪽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제재를 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펜스 부통령이 이런 판문점에서의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또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중국과 북한을 향해서는 상당한 어떤 미국 측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펜스 부통령이 방한하는 날에 맞춰서 또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북한이 또 이 방한 중에 네네. 펜스 부통령의 방한 중에 또 도발을 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어제 펜스 부통령 방안에 맞춰서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북한이 갖고 있는 또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 미국과 늘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면서 트럼프 정부 임기 초반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까지 밀리기 때문에 예. 밀리지 않고 북한은 자기 갈 길을 간다. 이런 차원에서의 어제 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예. 어쨌든 북한은 펜스 부통령의 방안에 맞춰서 자신들도 결연한 의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는 이제 그런 행동으로서 자신들의 의사 표명을 했다고 보고 또 그제는 또 열병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그렇죠. 것들을 통해서 밀리지 않는 북한의 모습 또 김정은 체제의 강고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 이런 차원이었는데 그 행동이 지금 이틀간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예.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는 좀 더 이 펜스 부통령의 한국에서의 발언들을 직접 보면서 그 결과를 놓고 북한이 추가적 행동을 할 것인가도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북한의 행동은 상당히 제한적인 행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의 방안에 대해서 충격은 주면서도 그것이 너무 크게 그 확산되지 않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돼서 미국이 또 강력하게 거기에 또 그 압박을 가하는 이런 쪽보다는 좀 더 지금의 수위는 상황에서 좀 조절하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수위 조절하고 호흡 조절하는 예, 예.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그 상황들을 좀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도 지금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드라이브에 대해서 상당한 의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인민군 창건 85주년이기 때문에 또 이때를 전후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예. 좀 이제 그 유동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어떻든 강하게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평가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압박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보도를 또 보게 되면 지금 비밀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중국 간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뭔가 북한과 딜을 해서 만약 너희들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네. 또 ICBM을 쏘지 않으면은 실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북미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겠다. 또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왜 그러냐면 맥메스터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보좌관, 맥메스터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강경파인데 이 사람이 ABC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군사적 옵션 외에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착수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북미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지금 남겨놓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와서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지만 그래서 이게 뭔가 국제정치적으로 또는 미중 간에 큰 전략적인 어떤 그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은 도발을 자제를 하고 네. 그 대가로 중국은 또 북한에 대해서 식량 지원이라든가 예. 대규모 지원을 좀 늘리고 또 미국과는 대화하는 이런 수순이 또 남아있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겠지만 만약 이게 잘 안 되고 깨지면 이제 6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도발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 논의 결과가 약간 연기가 된 상황인데 저희가 관련 소식은 바로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